참 치열한 공방이 벌써부터 예상이 됩니다. 이미 전에 드린 대로 이 징계위 자체가 추미애가 검사 징계법을 위반했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미애는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윤석열 총장은 이를 되받아치는 모양새입니다. 하루를 앞두고도 검사 징계법 법리 싸움이 벌써부터 외부에서부터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내세워서 아예 내일 징계위를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검사 징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징계위원회로 이루어진 해고 결정은 무효라면서 아예 이 징계위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법원이 이 민간의 영역에서 징계 절차를 할 때 징계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의 판결이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 있어서 민간의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입장인데, 그렇게 본다면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더 잘 지켜야 하는데, 추미애 측에서 계속 이 절차적인 하자 부분이 나와서 이게 과연 징계가 이 추미애 마음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징계위 소집 절차 자체가 징계위원장이 아니라 징계권자인 추미애가 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벌써 징계가 내려진다면 무효의 판결을 받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요. 추미애는 문제없다, 걱정없다 라면서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내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추미애 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걸까요? 이렇게 국회에 앉아가지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느닷없이 독서를 하겠다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책을 꺼내 들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죠. 지금 국회는 난리가 났죠.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서서 공수처 이거 안 된다, 어떻게 모든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느냐,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추미애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아주 모양을 딱 잡고 각을 잡고 저렇게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이 이용구 차관, 한 수 아래야. 카메라에 찍히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게 뭐니? 이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책을 꺼낸 이 책 제목은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인데, 이 책은 검사 출신의 이현주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2002년 검사가 된 지 약 1년 만에 사표를 낸 사람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사 생활 1년 정도 했다. 모든 검사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1년 정도 하고 나왔다면 어떻게 보면 검사 조직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이 사람은 왜 1년 만에 또 사표를 냈느냐. 검찰이 굉장히 자기 조직 중심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사표를 내고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왔는데 2018년 소셜미디어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글을 올렸고, 최근에는 이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낸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역대 가장 위험한 검찰총장이다. 그는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한상대 검찰총장을 쫓아내는데 앞장선 경험이 있는데, 정부 부처 외청에서 밑에 간부들이 똘똘 뭉쳐 총장을 몰아낸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나? 조폭 1인자가 우리 영어권 중수부 포기할래? 라고 하니까 2인자가 1인자를 처단한 것과 똑같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집 압수수색도 이제 그만 물러나라 라는 뜻으로 지시했다고 박상기 전 장관한테 말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 라면서 아주 진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잘못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 언론과의 인터뷰 질문에서 이현주 변호사는요,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뜻이야 나는 알 수가 없고 짐작이지만 이것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잠깐 문통이 속았던 건 아닐까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 입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최강욱이 우상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총장 내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을 때 왜 총장으로 임명을 강행했는가 라는 부분에서 그때 이 거대한 음모에 속았다. 윤석열 총장이 적폐 수사를 하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총장으로 임명하는 그거를 속였다 라면서 했던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사람이 쓴 책, 이 책을 추미애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꺼내 들고 읽은 것, 이거야말로 진정한 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이는 게 결국 친문과 본인 지지자들에게 봐라, 검찰은 개혁해야 되는 거다, 공수처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다, 윤석열 총장 내쫓아야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어쨌거나 추미애 아직까지도 저렇게 쇼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과연 내일 여유가 있게 될지 아니면 또 전전긍긍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추미애가 여유 있는 것과 달려 법무부 지금 간부들과 직원들 사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추 장관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수사를 받고 그대로 구속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법무부 간부들과 직원들은 직감적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징계위를 앞두고 법무부 내에서 고위 간부들끼리도 갈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감안해서 서로 결재를 미루거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할 준비를 벌써부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법무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1대1 회의는 아예 사라졌다고 합니다. 1대1로 했을 경우에 이게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는 회의에서, 그러니까 목격자,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회의를 하거나 지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업무 소통을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하루 일과 중에 있었던 일을 아주 꼼꼼하게 수첩에 적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다 뭐냐? 향후에 있을 수사와 이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지난 24일이죠. 느닷없이 6시에 추미애가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서울고검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요, 기자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저 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문에서부터 저 자리에 들어가는데 기자들이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4시에 연락해가지고 장소 마음대로 바꾸고 기자단이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대답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사과는 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추미애 혼자 뚜벅뚜벅 걸어 나가가지고 저 자리에 서서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를 발표했었는데요. 근데 특이하게 저때 놓친 거, 추미애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직무 배제를 발표할 당시 법무부 차관도 없었습니다. 또 법무부, 검찰, 담당 국장도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추미애 신복으로 알려진 심재철, 류혁, 그리고 박은정, 이런 어떠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추미애 혼자 뚜벅뚜벅 걸어 나왔을까 했는데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핵심 참모는요, 이 장관 기자회견에 따라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야야야, 거기 네가 왜 가? 거기 네가 관여한 것도 없는데 거기 왜 가? 너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 사진 찍혀가지고 소송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 거기 왜 가? 미쳤어? 그래서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1층 기자실에 추 장관 기자회견에는 법무부 대변인, 당연히 와야 되겠죠. 법무부 대변인과 보좌관만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부들, 지금 법무부에서 공무원들 얼마나 촉이 좋습니까? 추미애는 곧 수사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거나 이럴 거를 대비해가지고 절대로 1대1도 안 하고 추미애 장관을 따라가지도 않고 온통 증거 남기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상한 점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자들도 눈치를 챘는데요. 대부분 법무부 알림이라고 해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법무부 안에 있는 이 취재하는 기자들, 이 기자단이라고 하는데 기자단에게
어떤 공식적인 보도 자료, 최근에는 이 보도 자료를 뿌리는 것보다 문자를 통해서 알림 형태로 보내는 게 아주 신속하기 때문에 보도 자료 형태보다는 문자를 보내는데요. 대부분 그럴 경우 이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것처럼 법무부 알림이라고 해서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알려드린다, 그게 보도자료다, 이렇게 보내는데 최근에는 그게 입장이 바뀌어서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검찰국장,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의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알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법무부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누구누구의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라면서 그 누구누구, 그 사람이 보낸 입장이 이렇다 라면서 이 책임을 법무부 직원이 아니라 고 대상자한테 딱 이렇게 특정을 한다는 것이죠. 기자당 대화방에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서 서로 책임지기 싫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만 것이죠. 법무부에서는요, 서로 책임지기 싫어서 결재를 피하는 상황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 계속해서 그 감찰위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박은정이 얼마나 치졸하게 했는지, 이정화 검사 앞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본인이 추미애 장관이 시켰다라고 하면서 40분 내내 회의를 방해하도록 주룩주룩 읽어 내려가기도 하고, 마지막에 회의가 끝난 뒤에 이걸 정리하는데 그거를 또 박은정이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간사다, 아니다, 내가 지정된 검사다 해가면서 서로 싸웠는데, 바로 그 장면 법무부 간부끼리 고성을 써가면서 싸움을 했던 그 장면, 고성이 오가는 그 장면을요, 이 감찰이 외부 민간 위원들이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법무부 간부들끼리 왜 이렇게 싸우는 건가? 라면서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법무부 내에서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목격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장관 앞에서는 죽을 듯이 충성 맹세를 하면서도 직원들끼리는 장관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려는 모습이 이 기자들 사이에서 딱 보인다는 거죠. 기자들도 사람인데 왜 법무부 직원들이 하는 행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직원들의 이런 읽히는 행동, 눈에 딱 보이는 행동, 누가 봐도 알만한 행동, 그 행동을 하는 이유, 바로 다 추미애 장관 때문입니다. 추 장관 과연 내일 징계위 마음대로 열어가지고 윤석열 총장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정적인 입장인데, 내일 또 뉴스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